안녕하십니까. 오늘 올여름 어떻게 보내셨어요? 8월이 마지막인 30일인데 오늘도 더워요. 비 끝이니까 어제도 더웠어요. 올해는 진짜 올해는 문보시는 뭘로 했냐면은 이틀에 한 번씩 추어탕을 먹은 것 같아요. 잘하는 데 있어 돌솥밥으로. 나이 들어서 왜 예전에 어르신들이 지렁이나 뱀탕을 먹는 이유를 나이 드니까 알겠네요. 이게 뱀처럼 이렇게 막 꾹꾹거리는 것들, 작게는 지렁이, 미꾸라지, 장어. 그냥 꼼장어가 상당히 이제 좋아요. 꼼장어 먹으면은 뱀, 이런 것들이 옛날 우리 선조들이 자양강장식으로 먹을만 합니다. 하여튼에, 올여름 아직까지는 9월 중순까지는 더울 겁니다. 자, 오늘은 지금 밥 먹다가 TV를 잠깐 보니까 한나라당이 새누리당입니까? 뭡니까, 이놈들? 자유한국당? 소득 주도 성장이 실패했다. 그거 막 연일 떠들어대요. 그 종부세 안 된다. 김병준이 노무현 때 종부세 자기가 제안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사람이 이렇게 변합니다. 일단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건 이제 소득 주도 성장이 아니면 그럼 대안이 뭡니까? 빚을 더 땡겨줘야 돼요? 그리고 재벌이나 이런 상위 1% 사람들 소득을 더 늘려서 낙수효과 떨어지는 그 떡고물 받아 먹어서 나머지 90% 살란 말입니까? 이 경제 정책을 계속 해야 됩니까? 계속 자산의 가치에 대한 거품을 계속 키우고? 말이 안 되잖아요. 소득주도 성장이 맞아요. 근데 시작은 해봤습니까? 지금 제대로? 한 것도 없잖아요. 지네들이 저항을 하잖아요. 기존에 있는 기득권 새끼들이. 모든 거에 저항하잖아요. 보유세 늘려야 되고, 소득에 대한 것도 누진세 더 늘려야 되고, 이래야지 뭐가 평등화돼 줄이 되는데, 해본 것도 없는데 실패했다고. 한 게 있어야 실패를 하죠. 그럼 대안이 뭐냐고요. 참 답답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여론 지지율까지 빗대갖고 50%대로 떨어졌다 얘기하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한 50% 정도는 양식을 갖고 있는 건전한 사람들이고, 나머지 30%는 유동층이에요, 진짜. 자기한테 조금 당근 더해지면은 지지했다 말았다. 누가 와도. 그리고 20%는 수구 꼴통들. 그렇습니다. 그나마 우리나라가 50% 정도가 건전한 양식을 가진 사람이 절반 정도는 되기 때문에 박근혜 몰아내고 이렇게 새로운 정부를 만들어낸 거죠. 이게 선진국의 공화정의 시민의식입니다. 이거는 역사적으로 발전하는 거죠. 한국도 20년, 30년, 50년 전에 공화정에 대한 그런 것도 없었을 때 일제 잔재야, 조선에 대한 양반, 쌍놈, 이 민중의식 갖고 발전한 시기인데 많이 발전한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또 하나 간단하게 말씀드릴까. 왜 부동산 값이 안 떨어질까요? 제가 표 하나 올리면 모든 상품에는 가격 탄력 곡선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수요 공급의 원칙 아닙니까? 그래서 공급이 100이고 수요가 100이면 가장 이상적인 건데 읽기는 어렵죠. 그래서 적던가 공급이 적던가 많이 만들든가. 그런데 자본주의에서는 많이 만들기가 쉽죠. 공산품들, 제조력이 기술이 발달하니까. 그래서 공산품 같은 경우는 보통 재고율을 한 20% 30%만 정도 가지면 이상적이에요. 근데 이거를 갖고 재고율이 100%가 넘었다. 이렇게 되면은 인플레이가 오게 되고 파탄이 오게 되는 거죠. 그만큼 공산품들은 만들어 놓고 재고를 오래 보관할 수 있어서 가격 탄력 곡선이 적죠. 그런데 농산물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만 천재지변이나 공급이 줄게 되면 폭등이 오죠. 배추값 폭등 이런 거 많이 들어보잖아요. 근데 또 너무 많으면 배추 파동이 또 나잖아요. 많이 공급되면은. 그럼 수요는 그렇게 늘어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이걸 재고로 쌓아두기도 어렵거든요. 이런 거에 비교해 볼 때 과연 부동산은 그러면 어떤 건가요? 가격, 공급, 이게 비탄력적인가요? 아주 탄력적인가요? 근데 이거는 좀 역사적으로 생각해 봐야 돼. 부동산을 한번 만들어 놓으면은 적어도 30년, 50년을 가기 때문에 처음에 우리나라가 수요가 모자랐을 때 계속
부동산은 농산물보다 더 완고하게 상당히 비탄력적이겠죠.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주택보급률이 130%가 넘어서 30%가 초과 공급이 됐는데도 부동산 값이 계속 안 떨어지고 하는 이유는 뭔가요? 매점 매석 세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에? 그래서 그 정도의 그거를 꽉 쥐고 시장에 안 풀고 있다는 겁니다. 그거에 덩달아서 계속 오를 것 같으니까 일반 서민들이 빚내서 결국 매점 배석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 돈 벌기가 제일 쉬운 방법이 뭐냐면 매점 배석이에요. 물건이 시장에 나왔다 그러면 다 사는 거예요. 내가 다 사고 갖고 있다가 마진 붙여서 씨를 말린 다음에 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독과점이나 매점 배석을 자본주의에서는, 자유경제 체제에서는 금지하잖아요. 이거는 아주 미국 같은 데서는 대공황 겪은 이후로 이런 것들이 아주 되게 엄벌에 처하고 있는데, 한국은 우리나라 이 부동산 시장이 그럼 얼마까지 커져야 될까요? 지금 공급이 이미 130% 초과 공급이 되는데도 안 떨어지고, 오늘도 우리 어머니도 보면은 와, 서울 부동산 값이 더 올랐다 아들아 그렇게 하시는데 안타깝습니다. 예?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요, 우리의 노동강의 가치는 더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고 소득주도 성장은 말짱 도루묵이에요. 왜 불로소득으로 수천 수억을 그냥 버는데 그런 사람이 있다더라. 나는 해당이 안 되지만 우리의 노동의 가치 거기에 비해서 얼마나 왜소합니까? 그러니까 매일 일해서 차근차근 모아서 그런 소중한 노동의 가치를 정당적으로 평가해주고, 그런 것들이 가치 자산의 거품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대로 조율해 주는 게 국가의 임무죠. 그래야 더 나라가 발전하고 경쟁력이 있겠죠. 우리 노무현 때 생각해 봅시다. 가진 수를 썼어도 안 된 이유가 뭐였죠? 유동성을 확대했잖아요. 그건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이 다 올라서 그때는 노무현 정부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만 2008년도에 금융위기 때 빵 터지면서 서구 선진 유럽 같은 거 아이레스라는 아예 작살났고 싹 줄였죠. 빚을 싹 줄였는데, 그리고 10년이 흘렀는데 한국은 2008년 이후로 10년 동안 빚을 더 내요. 그때 노무현 그때 금융위기 터지기 전에 한 7, 800조의 가계부채는 지금 더블 쳤잖아요. 여기다 전세자금 대출하면은 2,500조가 넘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GDP가 1,500, 뭐 지금 1,700조라고 해도 70%나 높은 거예요. 거기다 뭐 기업 부채는요. 심각한 겁니다. 언제까지 우리나라 분명히 소득 대비해서 부동산 가치가 텀없이 비싸다는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누군가가 그 수량을 꽉 쥐고 초과 공급되는 걸 계속 사들여서 꽉 쥐고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놈을 잡아서 처벌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 노무현이나 김현미 장관이 하려고 하는데 못하게 이 새누리당 새끼들이 가진 논리 내면서 막아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들은 소수 1% 정당이에요. 근데 다수의 30%, 20% 이 수급 꼴통에 쇠뇌된 인간들이 그들을 지지하는 거예요. 난 솔직히 말해서 20, 30%의 수급 꼴통 이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자산가 한 100억이나 1000억대 있으면은 인정해요. 쥐뿔도 없는 인간들이 이들의 논리에 해갖고 맨날 태극기 집회 나오면 없는 노인들 그 알바비 몇만 원 받으려고 나오잖아요. 답답한 겁니다, 진짜. 인간의 의식이, 그러니까, 막사 얘기한 것처럼, 레닌이 얘기한 것처럼, 인간의 의식은, 현실 물질 세계와 별도, 따로 놀 수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어렵습니다. 답답하죠?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한나라도 대안을 내놓아서 소득이 늘어야지 밀린 빚도 갚고 자산을 일굴 거 아닙니까? 한 개인의 인생이 있어서. 근데 소득이 안 늘고 계속 빚만 지면 어떡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아예 있는 그 금융 자본이나 이런 애들이 한 개인한테 100년 거치 돈을 주는 거예요. 무이자로 주거나, 무이자가 어려우면 연 1% 딱 박아서 돈을 마구 빚을 주는 거예요. 그럼 서민들이 또 마구 빚 땡겨 쓰겠지. 그러면 지금의 자산의 거품 가치가 유지되고 더 거품을 키워나갈 수 있어요. 근데 100년. 그리고 그 사람이 죽으면 채권 수익은 없어지는 걸로. 그렇게 하든가요. 그렇게 하면은 뭐 영원히 이 사회에 빚이 공급되니까 뭐 계속 판돈을 키워갈 수 있겠죠. 그렇게 하실 게 아닐 거 아닙니까? 금리도 오른대고 그런데 어떡할 거예요?
현명해집시다. 세상 사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미사 여구가 있고 얘기가 있지만 당신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진실한 삶의 진실을 얘기해 주는 사람은 많지 않고 스스로 터득하셔야 돼요. 여러 가지 잡다한 걸 듣고 스스로 경험치에 의해서 선택하셔서 본인이 판단하셔야 됩니다. 세상에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들이 다 옳지가 않아요. 당신을 현혹하거나 그렇습니다. 빚 진짜 조심하십시오. 그러니까 뭐를 합니까? 할부제도 제가 얘기해 볼까요? 자동차도 마찬가지. 자동차 리스, 뭐 렌탈 다 그거 다 사기잖아요. 소비를 부추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줘? 빚을 주려고 별이 짱구를 굴려내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지금 그런 할부나 이런 거에 의해서 생긴 그 신용카드 할부 이런 거에 대한 그것도 빚입니다. 재무제표상 빚이에요. 그것도 한 몇백 조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합치면 우리나라 빚의 비율이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근데 노무현 정부도 지금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야 되는데 참 어렵죠. 소득을 어떻게, 국민 개개인의 소득을 어떻게 늘려갖고 그 안에 빚을 갚게 하겠어요. 빚을 갚을 방법 두 가지밖에 없어요. 배째라 하는 수밖에 없고, 그거 아니면은 열심히 벌어서 갚아야 돼요. 근데 국민 모두가 배째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을 늘려서 빚을 천천히 갚고 연착륙을 시키려는 그 경제적인 그게 옳지요. 도와주도 목잘망정 이 새끼들. 그러니까 얘네들이 1% 정당이에요. 1%는 0.1% 이익을 낸 정당입니다. 답답합니다. 네, 건성하시고 빚 갚으세요. 빚 없는 삶이 하루하루는 진짜 자기한테 달디단 인생이 돼요. 근데 빚을 지고 사는 인생은 1초 1초가 고역입니다. 감사합니다.